자, 이번 시간에 이제 274페이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봐봅시다. 자, 방금 언급한 대로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있는데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힘들잖아요. 국내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국외까지 양수를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데 자주 매일 나온 건 아닌데 주의할 게 뭐냐면 국내 건 혼돈은 안 됩니다. 혼돈이 말고 정리하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여유 있는 돈이 있어서 뭐 제주도라든가 아니면은 좋은 데다가 뭐 집이나 땅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 또 자본자유가 세다 보니까는 그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일본에 가, 미국에 가. 일본에 있는 부동산, 미국에 있는 부동산 살 수 있잖아요. 일정 범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일본 부동산 또는 미국 부동산에 보여다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미국, 일본 세금 부과해요. 양도세 부과해요. 부동산은 어느 날은 파는 것에 대한 세금 다 있어요. 세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돈을 일본, 미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부동산 샀다면 그 차익 분에 부과해야 되는데 그 미국, 일본 땅을 다 샀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자본은 유출이 되면서 돈은 챙기고 이러니까 국내 거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국내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평 맞추기 위해서 그 돈을 국내 사서 내는 거와 같대가지고 과세하겠다. 그 말. 그래서 신설되는 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틀이니까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자, 그래서 국외에서는 꼭 항상 국외는 동그라미 치면서 따져야 돼요. 국내 거 혼돈이 아니까. 그럴 때 국외에서는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만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국외에서는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곳을 둔 자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5년 이상 주소 곳을 둔 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내는 거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거주자 찾아봐보세요. 그럼 자, 거주자라 하면 국내 어디에서 주소 두거나 183일 이상 그것을 머무른 자잖아요. 그럼 피거주자는 국내 주소도 없고 머물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외국인들, 미국, 일본인들, 그 나라 산 사람들. 그럼 미국, 일본에 살면서 미국, 일본인이 그 나라 사람이 그날 부동산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어떻게 과세하겠어요?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 살면서 자기 부동산을 파는데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기출문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일본에 예를 든 겁니다. 우리는 국내에 살다가 이민을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힘들게 부동산도 사고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도 국내로 와야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다 국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다시 국내 들어올 때 미국, 일본에 있는 부동산 등을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정리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랬을 때 지금 국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주가 됐어.
그죠? 그럼 미국, 일본 부동산을 팔 때, 다 과세해버리면, 원래 취지가 뭐냐면 국내 걸 맞대는 건데, 그래서 계속 국내에서 5년 이상 투소 거소를 둔다면, 그 말, 미국, 일본 부동산을 5년 정도 여유를 주는 거예요. 처분 시기를. 그래서 이거 신설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 이 연수 갖고 무척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 좀 시간이 됐지만 전 그때 과정을 아는데 5년이 너무 길지 않냐? 그것도 짧지 않냐? 더 늘리자. 왜? 이런 경우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뭘 만들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합의해서 5년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본시험이 된 거예요. 5년 연수를 아냐 모르냐. 그래서 거주자만 해당되고 5년 이상을 생각주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과세 대상은 국외 것을 국외니까 국내 걸 맞대면 돼. 국내 걸 맞대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미등기. 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외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이런 말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 정리 핵심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시법에 등기법 공부하잖아요. 또 민법에서 등기법 하잖아요. 등기법은 우리나라의 고유법 아닙니까? 미국의 등기법, 일본 등기법도 있어요? 등기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률이에요. 안 했어요? 등기법 시간에? 그러면 지금 국외자산이 국외자산에 대해서는요, 미등기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로, 국외자산인데, 우리가 국내 자산은 종합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세에.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도 있잖아요. 사업소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일본에 대한 소득세를 따지는 겁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자, 등기된 부동산은 양도소득범이고 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권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범이잖아요. 다 소득세를 내는데 국내에서는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양도소득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은 기타소득으로. 그런데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범주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는요 등기 미등기를 따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워낙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하나니까 그걸 국내 국외를 혼돈하지 마라 그 말이.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했지만은 국외 자산은요 미등기 관련 규정을 둘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 하면 양도가액. 양도가액 하면 역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주고받는 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알 수 없으면 그렇게는 추계로 간다고 그래. 추계. 말도 안 되지. 미국 부동산 거래, 그 미국 부동산 실제로 확인이 안 돼. 그럼 매매 사례, 감정가액, 그 나라의 감정가액 따져야 돼? 그리고 기준시가 하면 공시가격이 있네. 그 나라 공시가격이 있어?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하는데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현지 국가 사정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축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근데 워낙 국내에서는